지난 2주 동안은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 하는 것들을 보여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5차 경기 부양 대책 그리고 3분기 실적에 관심을 가졌지만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쪽 모두 다가 공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역시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과 현재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좀 전에 우리가 VCR을 봤는데요. 두 분께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D-1일입니다. 대선의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상에는 이미 봤지만은 대통령도 민주당 바이든이 되고 또 상원과 하원도 민주당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있는 바이든의 승리율이 68%고 트럼프가 39%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64%, 공화당이 39%, 하원은 뭐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아주 압도적인 87%의 승률을 이렇게 차지해서 블루웨이브가 이렇게 확률은 이렇게 여론조사상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역시 이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변수 중에 하나는 역시 가장 큰 게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샤이 트럼프, 즉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선거 당일날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역시 핵심은 미국의 인구 구조에서 백인이 77%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서 대졸 미만이 67%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가운데서 대졸 미만인 그 인구의 비중은 전체의 52%니까 이들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이어서 이들이 나온다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역시 이제 작년과는 지난번과 똑같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선거제도 특성상 이미 알려진 대로 6개 경합주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6개 경합주 가운데서 그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긴 지역을 그대로 바이든이 이긴다라는 전제 하에서 6개 대표 이 경합주를 보면은 지금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지금 바이든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38명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결국은 펜실베니아나 플로리다 둘 중에 하나를 이겨야 되니까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VCR에서 봤지만은 여전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만을 믿고 한다면은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패의 낭패를 볼 수가 있어서 선거에 대해서는 역시 사전 예단보다는 뚜껑을 확인하자, 열고 확인하자 하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판이 났다고 보십니까?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시장의 시나리오, 당장 이렇게 승자가 가려지지 않는가. 예, 어차피 지금 주별로는 뭐 11월 3일 이후 17일이 소요된 때까지도 유효하게 우편 투표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올 수 있는 어떤 그 혼란상, 이거는 거의 뭐 헌법 위기라고까지 묘사되는 그게 제일 걱정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관점은 바이든이 혹시나 이렇게 이기고 뭐 상원도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 주류 언론들의 여론조사와 보도 성향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2016년에 제대로 맞췄던 선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그리고 또 배팅 사이트에서는 도박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도 박빙으로 가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간다면은 여러 군데가 좀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페일링 뉴욕 타임스 내지는 무슨 뭐 페이크 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했던 저 주류 언론들에 대한 한번 꼭 그쯤 이번에 2번 정도 이렇게까지 한다면은 세상 민심이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몰고 가는 그 언론들에 대한 심판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주는 플로리다하고 텍사스, 캘리포니아입니다. 텍사스는 공화당 턱밭인데 약간 위험하다 그러고 그렇죠. 캘리포니아는 언제부턴가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혹시 뒤집어지면 딴 데는 볼 것도 없고요. 세 군데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게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선거고 또 하나는 인사입니다. 그죠? 인사. 일단은 아무튼 저 선거는 결과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상재 기자님께 한번 그 여쭤볼 부분이
앞에서 이진우 소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그 선거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혼란이 지금 그 가장 우려되는 그런 그 상태입니다. 불복을 하니 마니 또 경합주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잠깐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불복에 대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뉘앙스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나올 확률이 큰 게 지금 이미 지금 방금 전에 보도가 됐던 것처럼 미국 유권자 가운데서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200만 명 이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고, 이 사전 투표라는 것은 미국의 대선 투표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우편 투표가 있고요. 또 조기 현장 투표, 미리 이제 현장에서 조기에 투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거 당일 현장 투표가 있는데, 이 우편 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를 합친 게 이제 사전 투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지난 그 45대 대선에서도 문제가 된 게 많았습니다. 뭐가 이제 특히 우편 투표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중복 투표랄지 내지는 사망자 대신 투표,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서명 불일치로 인한 무효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우편 투표 가운데서 서명 불일치로 인한 무효표가 전체의 28%는 차지한 바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마감 시한이 경과돼서 온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무효표로 확인이 됐던 게 당시에 23%나 되거든요. 지금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선거 이후에도 이렇게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1월 17일까지 이렇게 우편 소용이 찍은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선거가 말 그대로 11월 3일에 끝나지 않고 길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불복 사태가 생겼을 때 미국의 선거 제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일단 먼저 필요한 게 진 사람의 패자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선거 상당 기간 동안 이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11월이 아니라 내년 1월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12월 8일 날 선거인단이 최종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송이 제기가 되면 당연히 확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확정이 되지 못하면은 미국 수정헌법 12조에 따라서 내년 1월 3일 날 이번에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의원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 의원들이 개회를 해가지고 117대 의회를 전후해서 시작을 전후해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하원에서 선출이라는 게 지금 의원 수로는 민주당 숫자가 더 많겠지만은 이 하원에서 선출할 때는 각 주에서 한 명씩. 표씩을 예. 한 표씩을 행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이제 하원 전체 50기 가운데서 26표 이상의 득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기준은 공화당은 26개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23개 주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 이 주수표에서는 오히려 공화당이 우위니까 예.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원에서도 이 대통령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은 현재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막장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소위 말해서 이 막장 드라마가 11월 3일에 선거하고 나서 내년 1월까지 2달 동안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니까 예. 그 혼란이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역시 이제 우리가 경쟁 선거라고 얘기하는 즉 패자가 승복하지 않는 이 선거 결과가 나올지가 사실은 대선의 결과와 더불어서 이준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목되는 그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만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구조사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6시에 한꺼번에 출구조사가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가 단일 시간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데요. 미국 출구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가냐면 동부에서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동부에서 이미 출구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이런 데에서는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주마다 출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일 모레 저희 특집 방송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도 보시면 어느 주는 또 공화당이 이고 어느 주는 지고 이러는 것들이 시간마다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선거인단의 숫자가 계속 더해지거든요. 그런 거를 보는 재미도 조금은 좀 쏠쏠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진우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월가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월가 전망. 예. 뭐 딴 거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난주
주간으로 뭐 결국 낙폭이 컸고 뭐 한 5%대 예. 그리고 다우는 6%대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9월에 이어서 10월도 결국 2달 연속 하락으로 끝났다는 게 예. 조금 이제 우리가 팬데믹 장세 이후에 밀리면 사면 되더라 하는 거기에 약간의 어떤 회의가 오는데 예. 뭐 간다는 사람은 늘 간대요. 기존 성향 그대로입니다. 예. 이른바 낙관론자 내지는 강세론자들은 이 빠짐일수록 이게 저가면서 기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월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반면에 무슨 뭐 기관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간에 이것 좀 심상치 않다. 이미 뭐 법을 터졌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 각자의 어떤 그 관점이나 또 포지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조금 이렇게 기술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좋은 거는 간략하게만 보시면 나스닥이 벌써 이렇게 추세에서 물고 내려왔거든요. 나스닥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예, 나스닥 일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 3월 저점부터 해서 추세선 물고 내려오고 예. 약간 구름대도. 근데 지금 아래쪽에 바닥 신호가 잘 안 보입니다. 기술적 보조지표들이. 그다음에 월간에서 2개 나왔죠.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좀 크게 확대하면은 2달 연속 음봉.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으로 살피는 차트에서는 너무 이렇게 5개월 이평선, 20개월 이평선 이른바 이격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다가 일목으로 살피면은 전환선 기준선 할 것 없이 2개 다가 10,000포인트 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애플 실적 좋았거든요. 예. 시장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만 나스닥과 거의 유사하게 가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아마존닷컴도 지금 지난달 아래 꼬리는 달았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윗꼬리까지 달리면서 월간 이런 모습인데 아마존도 실적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알파벳, 구글 이거는 실적이 너무 좋았죠. 예. 너무 좋았는서 여기서 애초에 개법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시가가 거의 6.7% 가까이 개법했다가 뭐 7.64% 올랐습니다만 종가가 3.43 음봉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여기 있었던 추세선 저항을 갖다 못 이기고 약간 뒤심이 딸렸다는 얘기죠. 올라주니까 파는 사람도 많네요. 거래량 막대기 보니까. 뭐 이런 식의 흐름이고 유럽은 더 안 좋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도 뭐 얼핏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무너졌던 그 헤드앤숄더의 넥라인 한번 그 저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자,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지금 뉴욕 증시에서 보고 있는 전략은 3가지입니다. 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고 상원과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 예.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규모 부양 정책이 통과가 될 테고 또 민주당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증세 가능성은 줄어들 테니까 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주가가 가장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건 확률이 조금 작은 변수고요. 두 번째 이제 차선의 시나리오로서 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이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다 싹쓸이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대규모 부양 정책은 먼저 나올 거고 예. 증세는 일단 2021년 경제가 돌아선 이후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도 경기 부양 정책이 먼저 우선순위에 나오면서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는 경우 이렇게 된다면은 증세는 당연히 좀 물 건너가겠지만 부양책 규모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이 시장은 조금 경제나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뉴욕 월가 쪽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말씀드린 경쟁 선거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월가의 이런 전망들도 다 하나의 선거 전에 있는 여러 가지 논의 중에 하나인 거지 어떤 걸 지금 그 비중이 높은 쪽에 어떤 예단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뉴욕 증시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예. 관망이 주류이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